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은 윌리엄 블레이크의 명언. 적을 용서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친구를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렵다. 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마주하는 현실적, 고전과 복잡한 감정을 잘 보여줍니다. 적과의 갈등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적에 대한 감정은 애정이나 기대와는 거리가 멀고 그저 불쾌감이나 반발심으로 나타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과의 갈등을 대체로 논리적이고 거리감 있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와의 갈등은 그 본질부터 다릅니다. 친구 관계는 깊은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형성되기에 한 번 금이 가면 그 균열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구에게서 받은 상처는 단순한 갈등 이상의 무게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가장 힘든 순간에 친구가 우리를 외면했다거나 깊은 상처를 줄 만한 말을 했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적의 행동은 예상 가능할 수 있지만 친구의 행동은 예상치 못한 경우가 많아 더 큰 실망감으로 다가옵니다. 이는 친구와의 관계가 단순히 현재의 행동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공유된 경험과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친구와의 갈등은 단지 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의 전반적인 틀을 흔드는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와의 갈등은 우리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친구에게 기대한 것이 너무 컸던 걸까?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친구를 용서하는 과정을 더디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도 합니다. 용서란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친구를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상처를 덮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더 나아가 서로를 이해하는 깊이를 더해가는 여정입니다. 적을 용서하는 과정은 대체로 관계의 단절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친구를 용서하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적 성숙과 직결된 문제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경험 속에서 친구와의 갈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에 짐을 내려놓는 길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가며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 연인, 친구와 같은 가까운 관계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이처럼 중요한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말다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흔들리며 깊은 감정적 여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현재의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관계의 근본을 시험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렇기에 친구를 용서하는 과정은 단순히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복잡한 여정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받은 상처는 때로는 쉽게 이해하거나 용납하기 어려운 감정을 남깁니다. 친구와의 갈등은 종종 그 자체로도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만 그 갈등이 발생한 배경에는 여러 층의 감정적 얽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신뢰했던 친구가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외면했다면 단순한 실망을 넘어 배신감과 분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단순한 일상의 교류를 넘어서 깊은 감정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은 단지 순간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와의 갈등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갈등 속에서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나? 내가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나? 혹은 내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이와 같은 질문들은 우리가 친구를 용서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고민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은 단순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적으로 성숙해지고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를 용서하는 과정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를 덮어두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서로의 입장을 다시금 이해하고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용서는 과거의 고통을 미래로 가져가지 않으려는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친구와의 갈등은 종종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약점과 불안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용서는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하며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성찰의 시간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친구와의 갈등은 우리에게 단순히 감정적인 아픔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친구를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선택해야 할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 친구를 용서하는 것이 어려울까? 첫째, 친구와의 관계에는 높은 수준의 기대와 신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항상 우리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는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과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친구에게 받은 상처는 단순한 오해나 갈등 이상의 깊은 아픔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에게서 특별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친구가 우리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어 줄 것이라는 기대가 그중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 실망감은 상상 이상으로 크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힘든 시기에 친구가 무심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필요한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건네지 않을 때 우리는 단순히 실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외면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친구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 상황이 적이 준 상처보다 더 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섭니다. 친구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인지 혹은 그들의 태도에 숨겨진 무언의 메시지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중요하다고 여긴 약속을 잊었다면 우리는 그것이 단지 바쁜 일상 속의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관계에 대한 무관심의 표현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적 복잡성은 친구와의 갈등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넘어 우리의 내면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 친구와의 갈등은 때로는 우리의 자존감과도 직결됩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구의 행동이 우리의 기대를 배반했을 때 우리는 개인적인 가치를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충분히 좋은 친구가 아닌가 또는 내가 그들에게 지나치게 의지한 것은 아닌가 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친구를 용서하기 위해 필요한 감정적 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친구와의 갈등은 우리로 하여금 관계의 근본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해 왔는지, 그리고 그 기대가 현실적이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와의 갈등은 우리가 성숙해지는데 있어 중요한 과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단계입니다. 친구를 용서하는 일은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여정은 우리가 더 깊이 연결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친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용서는 단순한 감정적 교류를 넘어
우리 삶과 인간관계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친구와의 갈등은 단순한 사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친구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행동이 단지 순간적인 실수인지 아니면 관계 자체에 대한 무언의 메시지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은 우리의 감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친구와의 갈등은 단순히 그 순간의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떤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무시하거나 외면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단지 그 행동 하나만으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나 메시지를 읽어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을까?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걸까? 이 행동은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신호일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갈등이라도 그 내면에는 더 깊은 의미와 감정적 연결이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친구의 행동이 무심코 한 것이라 해도 우리는 그것을 과거의 다른 경험들과 연결지어 해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행동을 보인다면 우리는 단순히 이번에 바빴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의 관계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반복된 실망감이 누적되며 관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친구와의 갈등은 종종 우리의 자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관계를 통해 형성한 자아 이미지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나는 좋은 친구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친구의 무심한 행동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직접적인 도전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의 저하와 자기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용서의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갈등은 우리로 하여금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점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동안 상대방에게 기대했던 것이 과연 현실적이었는지 아니면 과도한 요구였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는 갈등이 단순히 불편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이 갈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친구와의 갈등은 단순한 오해나 실수를 넘어 관계의 본질을 다시 탐구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감정적으로 쉽지 않으며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친구의 행동이 단순히 실수였는지 아니면 관계 전반에 대한 신호였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인내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통찰을 얻고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복잡한 감정과 해석의 과정은 용서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여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셋째, 친구를 용서하는 것은 종종 우리의 자존심과 직결됩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대등함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구가 우리를 실망시켰을 때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아픔을 넘어 우리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단순한 교류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우리 삶에서 중요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친구의 실망스러운 행동은 우리가 가진 자아 이미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친구가 예상치 못하게 우리를 비난하거나 중요한 순간에 외면한 경우를 떠올려 봅시다. 이와 같은 경험은 단순히 친구의 행동에서 비롯된 실망감을 넘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쌓아온 모든 기억과 신뢰의 균열을 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또는 내가 친구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걸까?와 같은 질문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되새김질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리적 작용은 친구와의 갈등이 단순한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친구와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평등함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친구의 행동이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것은 곧 우리의 존재를 부정당한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그들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경시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히며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방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친구를 용서하는 일은 때로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권력을 양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용서를 통해 우리가 마치 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우리의 고통을 인정받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용서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은 용서의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친구를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자존심과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내면의 갈등을 동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용서하는 과정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치유와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분노와 상처를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친구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동시에 관계를 다시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용서의 진정한 의미하지만 윌리엄 블레이크의 명언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핵심은 단순히 용서가 어렵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하며 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친구와의 갈등은 단순한 오해나 말다툼을 넘어선 복잡한 감정과 관계의 균열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용서는 단지 상대방의 잘못을 눈감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고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현재의 발목을 잡는 찜으로 두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성숙하고 강해질 수 있는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받은 배신감이 처음에는 큰 아픔으로 다가오겠지만 그 사건을 통해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과 한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마주하며 그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더 나아가 용서는 감정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실망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친구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며 그들과의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용서의 과정은 결국 우리의 감정적 성숙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따라서 윌리엄 블레이크의 명언은 단순히 용서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명언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임을 깨닫게 합니다. 친구를 용서하는 방법. 그렇다면 친구를 용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 감정을 인정하기. 먼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히 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 슬픔, 배신감 등 모든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해 보세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단순히 그 순간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이 얽혀 있는 복잡한 반응입니다. 화가 난다면 그 화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천천히 되짚어 보세요. 단순히 친구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이
우리의 자존감이나 기대와 충돌했기 때문에 더 큰 감정적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무심코 한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말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대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 강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렇게 느끼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치유의 첫걸음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면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행동이나 말투에 드러나 상대방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픔을 느끼면서도 이를 부정하고 지나치게 밝은 척한다면 친구는 우리의 진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면 상대방도 우리의 진심을 이해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는 네가 했던 말에 조금 상처를 받았어. 아마도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일 거야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과의 소통을 열어주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내면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배신감을 느낀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이 배신감이 왜 이렇게 강렬하게 느껴질까라고 질문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대나 과거 경험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를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결국 우리를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 이해하기 친구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를 탐구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겪는 갈등이 상대방의 행동에 숨겨진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자주 어기는 행동은 단순히 그들의 무심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직장에서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친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느 날 평소와 다르게 날카롭게 반응했다면 이는 단순히 우리와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날 그들이 겪은 다른 스트레스로 인해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행동에 숨어있는 맥락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갈등을 더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갈등이 순간에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는 대신 그들의 시각을 받아들이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우리에게 무심하거나 배려 없는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이유를 물어보고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태도는 갈등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신뢰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갈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느끼는 상처와 그들의 의도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바쁜 일정을 이유로 우리의 생일을 잊었다면 우리는 그 행동에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이 고의로 우리를 소홀히 여긴 것이 아니라 단지 일상의 압박에 의해 잊어버린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용서의 문은 더 쉽게 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우리 자신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더 넓은 시각으로 인간관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며 갈등이 순간에도 더 큰 여유와 공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친구의 행동을 단순히 비난하거나 단정 짓기보다는 그들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은 우리가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도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대화하기 갈등을 해결하려면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는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는 행위를 넘어 서로의 감정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소통의 장입니다.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먼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갈등에서 느낀 실망감이나 분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 감정이 왜 발생했는지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행동에 정말 화가 났어 라고만 말하는 대신 네가 약속을 어겼을 때 나는 내가 소중하지 않다고 느꼈어처럼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방도 우리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대화의 초점이 서로를 비난하는 데서 벗어나 문제 해결로 향하게 됩니다. 또한 대화 중에는 비난보다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너는 항상 무책임해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의 방어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지만 나는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실망했어 라는 표현은 우리의 감정을 더 부드럽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그 행동이 미친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방식은 대화를 더 건설적으로 이끌고 갈등을 해결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대화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경청의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적극적인 경청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끼어들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말고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와 존중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더 깊은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 텍스트 대화 중에는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대화를 멈추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도중 서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정이 격해진다면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제안하며 대화를 중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대화가 비생산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차분한 상태에서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마무리할 때는 서로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내 입장을 이해했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은 대화를 단순한 문제 해결에서 나아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대화 이후에도 상대방의 변화나 행동을 관찰하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감정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 대화가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4. 시간을 갖기 용서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복잡하고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면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치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서두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회복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치유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감정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처음에는 분노, 실망, 슬픔 같은 강렬한 감정들이 우리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감정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우리를 실망하게 했을 때 처음에는 그들의 행동만을 비난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제공하는 치유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시간은 우리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갈등이 원인을 돌아보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을까? 내가 친구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했을까? 와 같은 질문들은 시간 속에서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성찰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미래의 관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시간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억눌린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슬픔을 느낄 때 충분히 슬퍼하고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인정하며 감정을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느낀 고통을 억누르지 않고 얘기나 대화를 통해 표현한다면 그 고통은 점차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은 관계 회복의 준비 단계로 작용합니다. 너무 빨리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갈등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며 상처를 충분히 치유한 후에야 우리는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상처를 준 후 바로 사과를 했을 때 그 순간의 용서가 어렵다면 시간을 두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한 후 다시 대화하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갈등이 순간에는 문제의 일부만을 보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갈등이 처음에는 단순히 그들의 잘못처럼 보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행동이나 기대도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용서의 과정을 더 수월하게 만들고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회복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용서는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활용하여 자신을 치유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관계를 재건하는 과정입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통해 성장과 치유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상처를 넘어선 더 강한 자신과 더 성숙한 관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기 친구와의 갈등은 우리 자신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와 기대, 그리고 관계에서의 역할을 깊이 돌아볼 수 있습니다. 갈등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친구와의 갈등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기대와 욕구를 더 명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갈등이 순간에 우리는 나는 왜 이런 행동에 상처를 받았을까? 또는 내가 친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중요한 약속을 잊었을 때 느끼는 실망감은 단순히 약속 자체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친구로부터 받기를 기대했던 관심이나 존중에 대한 갈망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관계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깨닫게 되고 이러한 깨달음은 미래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갈등은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모든 갈등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거나 상대방의 모든 행동에 관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느낄 때 이는 우리의 스트레스 상태나 감정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태도는 자기 이해와 치유의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갈등은 우리로 하여금 관계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갈등이 순간에 나는 이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친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우리의 조언을 무시했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조언을 어떻게 전달했는지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우리가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배우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갈등은 자기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갈등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갈등이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특정한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은 용서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게 만듭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더 가볍고 자유로운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결국 친구와의 갈등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성찰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하고 성숙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의 결과, 친구를 용서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더 깊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처를 극복하고 그 관계가 이전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용서는 우리가 더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용서를 통해 미움과 원망의 무게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더 건강한 심리적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행동으로 인해 느꼈던 배신감이나 실망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선택하면 그러한 감정의 무게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더 나아가 용서는 우리의 관점과 시각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며 이는 우리를 더 성숙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이유가 그들 자신의 어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또한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친구와의 갈등이 단순히 끝맺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상대방 역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 번의 갈등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깊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한 친구 관계는 이전보다 더 강한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용서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를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통해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을 때 그 과정은 우리의 내면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용서를 선택하는 것은 곧 우리의 감정과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친구를 용서하면서 우리는 자신이 상처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강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자신감을 높이고 미래의 관계에서도
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우리 삶에 지속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움과 원망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면 우리는 더 밝고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용서의 경험은 우리가 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따뜻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결국 친구를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는 교훈과 성장은 우리의 삶 전반에 깊은 울림을 남기며 더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마무리하며 윌리엄 블레이크의 말처럼 친구를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작은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용서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채우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